5주차 마이크로 프로세서 응용공학 수업 동영상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10월 3일 목요일이네요. 일단 제목은 지난 시간 설명드렸던 External Interrupt를 하드웨어와 함께 프로그램을 통해서 동작을 확인하는 거, 그거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램을 위한 하드웨어부터 설명을 할 건데, 일단 회로부터 그려볼게요. 일단 포트 B의 그 비트 0번부터 6번까지는 뭘 연결했죠? 7 세그먼트 LED 7비트 연결했고, 그 다음에 그 익스터널 인터럽트 제가 설명하면서 요거 포트 B의 7번 인풋으로 설정했던 스위치를 제가 이사를 하라고 시켰는데, 미안한데 다시 원위치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 익스터널 인터럽트를 썼을 때하고 안 썼을 때하고 차이를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걸 다시 원상을 복귀를 하시는데, 그 지난번 회로랑 좀 다르게 이런 식으로 5V의 저항은 12kΩ이었고, 그리고 스위치를 이런 식으로 달려고 해요. 이렇게 되면 동작이 평상시에는 하이, 그죠? 하이가 되고, 스위치를 누르면 로우가 되는, 지난번 영상에서 했던 내용하고는 반대로 동작하는 거, 그렇게 만들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 포트 2의 0, 1, 2, 3, 4번을 똑같이 5V의 저항에 12kg의 스위치 달고 그라운드로, 이것도 역시 스위치를 누르면 로우, 떼면 하이로 올라가는 동작을 하는 놈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건데, 사진부터 보여드릴까요? 만든 사진 요거네요. 돌려서 놓고 쭉 당기면 만든 사진이에요. 보시면 여기가 포트 B의 7번이고, 여기가 포트 2의 4번이에요. 제가 여기 원래 포트 2의 4번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되는데, 이렇게 선을 당겨다가 스위치 그 포트 2의 다이렉트로 5V에 붙이고, 스위치 건너편을 그라운드로 만들어서 끌어 당겼는데, 제가 나중에 여기 사이에, 요 스위치 사이에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 캐패시터를 하나 붙이려고 해요. 회로를 보면 여기하고 요거 사이에 캐패시터를 하나 4.7 마이크로짜리 캐패시터를 하나 붙이려고, 그 자리가 없어갖고 바깥으로 끄집어냈어요. 여기다가도 캐패시터를 붙여도 되는데, 요 사이에다가, 그럼 이제 스위치 누르기가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여기는 안 달고 포트 2의 4번에다만 스위치 답시다. 스위치 달면 프로그램, 스위치 인식하는 프로그램을 위해서 요거 설명 하나 드릴게요. 보통 이제 평상시에는 스위치가 하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스위치 누르면 폴링 다운으로 밑으로 떨어졌다가, 스위치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스위치를 떼면 이게 이제 올라가서 약간의 댐핑을 이루면서, 이게 스위치 누르는 강도에 따라서 이 댐핑이 크게 보일 수도 있고 작게 보일 수도 있고,
근데 생각보다는 커요. 생각보다는 커서 인식을 요 폴링 엣지를 한 번 더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요. 스위치를 좋은 스위치를 쓰면 그런 경우가 좀 덜한데 나쁜 스위치를 쓰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댐핑을 이렇게 하는 게 기본적인데 여기다 캐패시터를 달면 우리가 그 회로 이론 때 배웠던 RC 공진 회로가 돼가지고 얘가 차지를 하지요. 캐패시터 양단을 차지를 하면서 얘가 로에 있다가 이렇게 스무스하게 올라가는 익스포넨셜리 스무스 올라가게 하는 이런 효과를 캐패시터가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폴링 엣지가 여러 번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 그런 회로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여기다가 캐패시터를 단다는 거 그거 좀 주의하시고 그럴 경우에 자 포트 먼저 포트 B를 0x 7F를 하셔서 최상위 비트는 스위치를 위한 입력 핀으로 설정을 하시고 그렇게 되면 핀 B 레지스터의 평상시 1 상황에서의 핀 B 값은 하이니까 1 don't care, don't care, don't care, don't care, don't care, don't care 값이 되겠죠. 요 상위 비트만 1이고 그러다가 이 구간에서는 스위치가 눌리니까 2에서는 그 값이 0으로 가고 don't care, don't care, don't care, don't care. 그래서 요거를 인식하는 방법이 요 나머지 비트를 1에서 1 don't care, don't care 요거와 0 이거를 OR을 하면 1 111 1111 이 평상시예요. 그러다가 스위치를 누르면 평상시에 스위치를 누르면 이 값이 0으로 바뀌어서 핀 B 레지스터의 값은 이거랑 있는데 여러분이 0x 이게 얼마예요? 0x 7F죠. 7F하고 5와 연산을 하면 0, 111, 1111 즉 7F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FF가 되는 거고 평상시에는 핀 B 레지스터를 0x7F하고 마스킹을 씌우시면 평상시는 FF가 되고 스위치를 누르면 7F가 된다는 거 그거를 기억하시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자 바로 할게요. 프로그램 여기다가 이게 지금 윈도우에서 제가 녹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화면이 안 보이고 이렇게 해서 비디오로 사진으로 상관없나? 비디오 어차피 녹음은 아이고 지금 녹음이 되고 있는 거죠? 맞아. 그냥 이제 보면 된다. 화면을 보면 된다. 이렇게 해서 자 프로그램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에 있는 프로그램은 무시하시고 먼저 IOM 밀립 8.v 딜레이 함수 있고 이거는 다시 쓸게요 내가.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는 그 7 세그먼트용 배열값들 0에서부터 9까지 그리고 포트 B는 0x7F 지금 거는 익스터널 인터럽트를 하기 전에 익스터널 인터럽트를 써야 하는 이유에 대한 프로그램을 작성하려고 해요. 이건 다 빼고 다시 제가 작성해 드릴게요. 그리고 기본적인 함수는 메인 함수 하고 그 다음에 딜레이 언더바 m 함수 이것도 빼고 여기 이제 기본 함수였는데 여기다가 평상시에 뭘 할 거냐면 포트 B에다가 넘버 배열 여기다가
카운트를 언사인드 캐릭터 형태로 하나 만들어서 일단 카운트가 0이니까 처음 시작을 하면 세븐 세그먼트에 0이 찍히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딜레이 언더바 m에 500mm 정도. 그다음에 다시 포트 B에 0x00을 주면 세븐 세그먼트가 꺼지겠죠. 그리고 나서 카운트를 이거 뭐 그럽시다. 카운트를 증가시킬 거예요. 카운트를 증가시키면 어차피 카운트란 놈이 넘버라는 배열의 그 요소 값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9까지만 표현이 되지 10이 표현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초기화시키는 if 구문은 반드시 따라다녀야 돼요. if 카운트가 9보다 커지면 11이 될 수도 있으면 안 되잖아요. 9보다 커지면 카운트는 0으로 클리어 시켜준다. 그리고 나서 요 소스를 한번 돌려볼게요. 이걸 돌려보시면 여러분도 여기서 멈춰놓고 영상을 멈춰놓고 소스 작성한 다음에 동작을 저랑 같이 확인을 하시는 거로 하세요. 실행을 시켜보면 지금 1초 단위로 숫자가 6 지워지고 7 지워지고 8 지워지고 9 다음에 다시 0으로 반복을 합니다. 이제 스위치 동작은 아직 안 했는데 여기다가 요 카운터 뿔뿔하는 요 회로를 스위치를 눌렀을 때 그 값이 동작하는 이제 카운트 값이 증가하는 거로 소스로 바꿔보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이 스위치가 눌린 거를 인식하는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야 되죠. 핀 B하고 마스킹을 씌워요. 한 번 더 해야 되죠. 핀 B하고 마스킹을 씌우는데 얼마로? 0x 7F하고 마스킹을 씌워서 그 값이 평상시 얼마라고? 평상시가 FF 0x FF가 되면 스위치가 평상시 값인데 이게 7F가 되면 스위치가 눌린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스위치가 눌렸기 때문에 카운터 뿔뿔을 하시고 카운터 뿔뿔이 돌려보겠습니다. 컨트롤 F9 Alt 탭. 여기서도 여러분이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소스가 저처럼 작성을 하신 다음에 스스로 작성하셔야 돼요. 그리고 보시면서 그 동작을 직접 확인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화면 동작하는 건 제가 못 보여드리기 때문에 뭐 보여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Ctrl F5 프로그램을 로딩하고 동작을 시키면 아까는 숫자가 자동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증가하진 않고 0에서 그냥 깜빡깜빡 거릴 거예요. 0에서 지금 깜빡깜빡 거리고 있거든요. 이때 키를 한번 누르면 숫자가 1이 깜빡거리는 거로. 한번 눌렀는데 안 바뀌어요. 또 눌렀는데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뀌죠? 왜 안 바뀌나요? 한번 짧게. 이번엔 바뀌었어요. 이번엔 또 짧게. 그러다 길게 누르면 한 번 바뀌어요. 길게 누르면 또 한 번 바뀌어요. 길게 누르면 또 한 번 바뀌어요. 1초 이상 눌러보면 계속 숫자가 올라가요. 누르고 있으면. 정상적인 건 맞습니다. 그죠? 문제는 오늘 우리가 인터럽트를 배우는 개념인데 여기다가 인터럽트를 써야지만 이제 이 if 구문이
요 if 구문을 수행해야, 즉 pin b의 마스킹한 값이 스위치가 눌렸다는 것을 인식하는 요 조건문을 요 if문이 돌고 있는 수행하려는 순간 바로 전에 키가 눌려 있어야만 얘를 수행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시간을 500ml라는 요 딜레이 문에서 모든 프로세서가 동작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길게 누르지 않는 이상 우연히 여러분이 짧게 누르는 시간이 타이밍적으로 요 16번 라인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확률이 이 딜레이 값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확률이 낮아지는 거죠. 근데 반면에 요 값을 50ml, 50ml 그럼 10분의 1을 준 거잖아요. 시간이. 그렇게 되면 확률적으로 10배가 높아지는 거예요. 키를 인식할 수 있는. 한번 해볼게요. 눌러보면 이번에는 깜빡이는 게 되게 빠르거든요.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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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도 키가 잘 먹습니다. 왜냐하면 요 if문을 수행하는 게 전체 11번서부터 19번 사이 요 시간적으로 볼 때 거의 뭐 100ml마다 한 번씩 if문을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100ml보다 길게만 누를 수가 있으면 여러분이 0.1초보다 무조건 키는 먹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단점이 뭐예요? 조금만 더 길게 누르고 있으면 숫자가 슉슉슉슉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인터럽트가 필요하다라는 게 인터럽트라는 게 필요하다라는 게 오늘 수업 내용이고 이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익스터널 인터럽트를 프로그래밍하는 방법, 그거는 지난번 영상을 여러분이 보셨던 것처럼 몇몇 레지스터를 사용을 해야만 그 익스터널 인터럽트를 프로그램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맨 먼저 해야 되는 거 1번 먼저 샵 include 또 다른 헤더 파일을 하나 들고 오셔야 돼요. 이게 매크로 올 거예요. 뭐 매크로 점 헤더. 왜냐하면 그 실제 그 몇 가지 특수한 기능들을 유저 함수로 디파인한 놈이 그 매크로 점 헤더 파일이 있는데 그걸 일단 갖다 쓰는 거로 할게요. 일단 내용적으로 그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는 추후 설명하도록 하고 매크로점 헤더 파일을 하나 첨가시켜야 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레지스터 세팅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레지스터가 external control register A, external interrupt control register A라는 레지스터와 external interrupt control register B라는 레지스터, 그리고 external interrupt mask register, 그다음에 external interrupt flag register, 이렇게 네 개의 레지스터가 있는데 일단 플래그 레지스터는 일단 두시고요. 마스크 레지스터하고 컨트롤 레지스터 쓸 건데 이 컨트롤 레지스터도 이 컨트롤 레지스터 A는 인터럽트 소스 0번서부터 인터럽트 소스 몇 번까지 3번까지만 관련된 컨트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포트에 4번에 연결된 인터럽트 소스 4번을 쓸 거기 때문에 요거는 안 건드리셔도 돼요. 따라서 external interrupt control register B에 모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네 개씩 8비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최상위 비트는 인터럽트 소스 몇 번? 7번에 관련된 내용이고 6번, 5번, 4번. 여러분은 요 두 비트만 건드리시면 돼요. 요 나머지는 뭘로 간다? 그냥 건드리지 않으시면 돼요. 자, 요 놈을 아까 우리가 키를 내렸다가 올라갈 때 라이징 엣지 부탁할게요. 라이징 엣지. 그럴 때 external interrupt control register의 비트 1번하고 비트 0번은 어떻게 한다? 11로 놔야 된다. 그 테이블 50번 제가 설명드린 거에 보면 있어요.
라이징 엣지에서 인터럽트 리퀘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요 두 개의 비트를 일일로 해야 된다. 그러면 이 값이 얼마냐면 0x 03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 마스크 레지스터는 모두 8비트인데 인터럽트 4번, 이게 인터럽트 4번이죠. 요 놈을 1로 세팅을 하면 4번 인터럽트를 키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0x10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인터럽트, 익스터널 인터럽트 7번, 6번, 5번 하고 3번, 2번, 1번, 0번 그건 안 쓰겠다는 뜻이에요. 한 놈만 쓰겠다.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인터럽트가 이네이블이 됐는데 제가 설명을 안 한 내용 중에 여러분이 그 매크로 함수에서 정의된 set interrupt SEIS interrupt set interrupt예요. set interrupt set enable interrupt 라는 함수를 하나 실행시켜 주시면 이게 그 external interrupt 뿐만이 아니고 나중에 배우실 타이머 그다음에 뭐 ADC, UART 모든 인터럽트 종류랑 상관없이 전체 인터럽트를 활성화시키는 내부 명령 함수예요. 요거를 선택하셔야만 요 익스터널 인터럽트도 먹습니다. 요 놈을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쓰고 있다가 요거를 00으로 바꿔버리면 다른 인터럽트들은 살아있지만 인터럽트 중에서 익스터널 인터럽트만 끄겠다는 뜻이고 요걸 다시 1로 하면 4번은 키겠다. 하지만 요거를 set enable interrupt를 대신 clear interrupt라는 함수를 쓰시면 이렇게 쓰시면 얘는 모든 인터럽트를 끄겠다는 뜻이에요. 요거는 모든 인터럽트를 키겠다는 함수, 모든 인터럽트를 끄겠다는 함수. 맞나? 문법이 맞나 좀 컴파일만 해볼게요. 컴파일만 보면 매크로가 틀렸다. 스페링이 매크로 큰일 났는데 스페링이 뭔데? 매크로 좀 헤더 파일이 아닌가? 오씨. 오케이 좋았어. 말 나온 김에 cannot include source file macro.header file not found 이게 없대. 스페링이 틀렸다는 뜻인데 좋아. 이걸 하나 가르쳐 드리지. 여기에 툴에 가보면 앱 빌더라는 게 있어요. 에브리아 스튜디오 밑에 빌더 어플리케이션 빌더야. 즉 세부 문법적인 걸 모를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이걸 한번 딱 눌러보면 새로운 메뉴 창이 하나 뜨거든요. 이때 여러분이 쓰고 있는 타겟 CPU 뭐예요? 메가 128이야. 메가 128. 그리고 여러분이 쓰고 있는 CPU는 크리스탈 오실레이터를 16메가짜리 쓰고 있거든요. 16메가. 최대가 16메가짜리예요. 그 다음에 익스터널 인터럽트를 쓰실 거 아니에요. 몇 번? 4번을. 근데 4번을 어떻게 쓰고 싶어? 로레벨 인터럽트 리퀘스트 그 다음에 요게 체인지 로지컬 밸류 값 폴링 엣지 값 라이징 엣지로 쓰고 싶잖아요. 그거를 세팅만 하시고 앱이에요. 이게 앱 어플리케이션 앱 요거를 오케이 하면 새로운 소스창이 뜨거든요. 이걸 갖고 오면 돼요. 보시면 여기에 주석 빼고 주석이네. 2024년 10월 2일 날 만든 거고 M128 크리스탈 16메가짜리로 썼는데 매크로스구나. 복사해서 우리 소스 바로 옆에 있네. 바로 옆에 여기다가 매크로스 그 다음에
보세요. 이거 포트니트는 필요 없어. 다 지우고 아무것도 안 쓸 거니까. 그다음에 아이고 컨트롤 Z 다 지우는데 맞다 지워. 그다음에 샵 프라그마 인터럽트 핸들러 이름은 인터럽트 4번의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고 인터럽트 벡터는 INT 4번이라는 거. 이거 다 어느 정도 감이 좀 오실 거예요.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복사를 해서 여러분 소스에다가 보이드 메인 맨 밑에다가 딜레이 함수 위에다가 여기다가 딱 붙여 넣으시면 요게 바로 여기 32번 구간이 인터럽트가 발생했을 때 수행해야 할 서비스를 모아놓은 함수예요. 인터럽트 핸들러 또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라는 거죠. 요 이름을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어요. 나머지 한번 또 구경해 볼까요? 뭐가 또 있는지. 이거 다 받고 갖다 썼고 이것도 갖다 썼고 함수 빼고 init device 요게 CLI라는 게 disable all interrupt를 인터럽트 모든 놈을 다 지우겠다. 이건 크리스탈 디바이더 필요 없고 익스터널 메모리 안 쓰고 포트니트 아까 지웠던 함수 필요 없고 이게 초기 함수. 자, 익스터널 인터럽트 컨트롤 레지스터 A 같은 경우에는 필요 없으니까 00. 그 다음에 익스터널 인터럽트 컨트롤 레지스터 B 같은 경우에는 인터럽트 소스 4번에 대해서 라이팅 엣지 때 인터럽트 리퀘스트를 발생하려고 했기 때문에 03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번 인터럽트를 킬 거기 때문에 익스터널 인터럽트 마스크 레지스터를 110으로 하고 이건 타이머 관련된 놈들이에요. 그리고 해서 맨 마지막에 리 이네이블 모든 놈을 다 모든 인터럽트를 다 이네이블 하겠다. 네, 그 뜻이에요. 제가 궁금했던 게 요 놈하고 요 놈이 스페링이 맞는지가 궁금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나머지 다 지우면 돼. 필요도 없어. 돈 세이브 아니요. 그리고 아까 내가 썼던 거에 맞나 한번 붙여보면 CLI 네 맞네요. 씁시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쭉 돌아가서 두두두두 평상시에는 카운터에서 값이 어떤 값인지 모르겠지만 정해진 카운터 값에 의해서 켰다 껐다를 이거 딜레이 좀 키워야죠. 이거 1000으로 가볼게요. 1초에 한번 1초 동안 켜지고 1초 동안 꺼지고 되게 긴 시간 동안 반복하는 건데 그때 요 카운터 뿔뿔이 자 생각해 봅시다. 요 if 구문이 스위치가 눌렸을 때 동작하는 거예요. 그죠? 스위치가 눌렸을 때 지금 익스터널 인터럽트를 쓰기 때문에 스위치가 눌렸다는 거는 프로그램적으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익스터널 인터럽트 리퀘스트는 아트메가 128 내부에 있는 하드웨어 로직이 그걸 판단하고 소프트웨어한테 가르쳐줘요. 소프트웨어적으로 인터럽트가 발생했으니 네가 인터럽트 핸들러에 가서 또는 서비스 루틴에 가서 네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해라라고 이미 알려주게끔 하드웨어적으로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소스는 필요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요건 있어야지 두 개. 그래서 요 두 개를 어디로 가져간다? 이 생각을 잘 하셔야 돼. 어디로 가져간다? 바로 익스터널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에다가 갖다 놓으면 대부분의 시간이 메인 함수에서 딜레이 1000이라는 시간을 수행하고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언제든지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눌리면 이 카운터 값이 바뀐다는 거예요. 물론
처음 시작할 때 이게 0이야. 0이 찍혔어. 그리고 나와서 이제 딜레이 1000을 시작하는데 여러분이 스위치를 눌러서 인터럽트 리퀘스트를 해서 카운터를 1로 바꾸면 그 디스플레이 된 0 값이 바로 1로 바뀌는 거는 아닙니다. 그죠? 1초, 2초가 지난 다음에 바뀔 거예요. 그거부터 확인해 봅시다. 컴파일하고 5. 자, 현재 0에 깜빡이고 있거든요. 이번에 이제 스위치를 바꾸셔야 돼요. 이쪽 이 포트에 있는 놈으로 스위치를 짧게 한번 누를게요. 하나, 둘, 셋. 1로 바뀌었어요. 다시 한번 누를게요. 하나, 둘, 셋. 오. 여러분은 못 봤으니까 모르겠지. 갑자기 4로 바뀌었거든. 또 짧게 누른지 보니 6으로 바뀌었어. 이게 시간이 너무 빨라. 게다가 그 오버슈트가 발생을 해서 이게 2번, 3번 먹을 수 있는 확률이 엄청 높아졌어요. 인터럽트 처리를 너무 빨리 하다 보니까. 즉 그 오버슈트라는 현상이 너무 빨리 발생을 하더라도 이 익스터널 인터럽트는 그걸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너무 좋아서 그걸 다 컨트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딜레이를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데 한 20mm? 20mm라는 시간은 전체 뭐라 그럴까 2초의 메인 루프의 시간 소비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짧은 시간이죠. 이렇게 그래서 한 40mm의 시간을 조금 뭐라 그럴까 낭비를 하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 조금 오동작할 수 있는 확률을 좀 줄일 수 있어요. 갑니다. 하나, 둘, 또 3으로 갔어. 셋, 6으로 갔어. 8. 이거 심각하다고.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상일 수 있어요. 이게 오버슈트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딜레이를 줘도 이미 오버슈트는 발생했지만 내부에서 인터럽트가 연속적으로 들어와 갖고 이 서비스 루틴을 2번, 3번씩 반복해서 40ms가 지나고도 다시 들어오고 40mm가 지나오고 그 다음 인터럽트에 또 들어오고 그래서 이게 소프트적으로 처리하기가 참 힘들어서 아까 그 그림에 제가 그 스위치 양단에다가 캐패시터를 4.7 마이크로짜리 캐패시터를 전해 캐패시터를 극성이 있습니다. 플러스로 넣어야 돼요. 꼽아가지고 그 채터링을 방지를 하면 보여드릴게. 하면 아까 이 회로에서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 시간이 발생하면서 폴링 엣지가 계속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4.7 마이크로짜리 캐패시터를 달면 아까 그 파형이 하이에 있다가 로우로 떨궈지다가 여기도 채터링이 발생할 수 있지만 얘는 어차피 라이징 엣지니까 캐패시터에 의해서 시정수 값에 의해서 이게 쫙 늘어나요. 이렇게 어차피 딱 한 번만 라이징 엣지가 감지되게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드웨어 동작을 시켜보면 지금 캐패시터를 단 상태거든요. 3, 4, 또 6이네. 이상하다. 7. 길게 눌렀다 제가. 8, 9, 0, 1, 2, 3. 이게 숫자가 2초 뒤에 보일 때도 있다 보니까 좀 깝깝하네. 그럴 때는 소스를 조금 바꿔도 되지요. 어떻게?
디스플레이를 어서 해. 디스플레이를 순간 바뀐 값을 하는 거야. 이걸 한 번 더 쏴. 여기서 바꿔놓고 뿔뿔 뿔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아니, 그냥 눌리는 순간 바꿔보려고. 뭉개지긴 하겠지만 이쪽에서. 빰빰빰빰 1 1 2 3 4 아이씨 오래 넘어갔다. 7 8 9 10 1 2 스위치를 아까 위에 있던 놈으로 바꿔볼까? 가끔 두 번씩 눌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그 오버슈트 때문에 눌리는 게 아니고 스위치 몸통이 옆으로 움직이면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바뀌는 것 같아요. 게다가 스위치 스프링이 있어서 스프링이 누르는 게 어쨌든 7, 8, 9 오케이. 이번에는 폴링 엣지로 바꿔볼까요? 어떻게 동작하나? 폴링 엣지로 동작을 하면 이게 얼마로 바뀌어야 돼? 폴링 엣지가 0110이니까 02로 바뀌면 되네. 폴링 엣지 오씨 폴링 엣지 잘 된다. 5 9 0 1 2 즉 내용인즉슨 그 메인 루프에 메인 루프에 대부분의 시간이 딜레이 함수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에 의해서 이거 좀 길게 잡으면 확실히 잘 돼요. 서비스 루틴에 의해서 카운트 증가하는 게 요 뿔뿔하는 값이 그 딜레이랑 상관없이 스위치 누를 때마다 반복될 수 있다. 인식할 수 있다. 그 내용이고 요까지 여러분이 먼저 테스트를 하신 다음에 결과를 알려주세요. 개인적으로. 그럼 제가 지난번 과제 했던 것처럼 다음 과제를 개인적으로 내드릴게요. 됐으면 여기까지. 그 다음에 혹시 뭐 하다가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오든가 언제든지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